최소 2번 이상을 보셔야 하는, 여러 번 보셔야 이해할 수 있는 형태, 유형, 개념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숙달하셔야 됩니다. 여러 번 하셔야 됩니다. 꼭이요. 안녕하십니까. 2차 부등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부등식은 정확하게 2차 함수랑 연관지어서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함수적인 해석도 되고, 게다가 부등식을 외우지 않고 암기하지 않고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지금은 일반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건데, 특수형에 대한 이해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별식 D에 대해서 나중에 헷갈리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는데요. 그런 것들도 줄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잘 잡고 가셔야 되는 거죠. 간단한 2차 부등식을 먼저 살펴볼게요. 얘가 2차 함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y값, y는이죠. 그 y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x의 범위를 구하시오가 문제의 목적입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의 문제의 목적은 뭐냐면 x의 범위를 찾는 것이 부등식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만족하는 건데요. 저것의 y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을 만족하는 x의 범위를 찾으세요가 문제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함수적으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어렵겠지만 지금 어려움을 지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 함수도 쉽고 부등식도 쉽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해가 1하고 3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3이에요. 2차 함수에 y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입니다. 함수가 저 그래프가 0보다 작거나 같은 0인 부분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0인 부분이 여기 있는 거라서 0보다 작거나 같은 아래쪽이네요. 아래쪽에 있는 x의 범위를 구하세요가 정확한 2차 부등식의 의미입니다. 1에서 3 사이죠.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그래프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가 여기 포함해서 아래쪽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1, 3 포함해서 이 사이, x의 범위는 1에서 3 사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이제 복잡한 형태가 나왔을 때도 이해하는 것, 특수형이 나왔을 때도 역시나 이해하기가 훨씬 더 빨라집니다. 그래서 매번 이렇게 풀어야 되나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암기를 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을 하나 배울 겁니다. 인수분해를 하셔야 돼요. 인수분해 안 되면 어떡해요? 강제로 인수분해합니다. 실수 범위에서 인수분해를 꼭 하셔야 돼요. 인수분해를 하고 나면 x-1에 x-3이 되고요. 는 0이 되는 것을 기준으로 1에서 3 사이, 그러니까 정상 방향이면 우리는 1에서 3 사이라고 씁니다. 만약에 인수분해를 했더니 반대 방향이 나왔습니다. 암기를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큽니다. 작은 것보다 작고 또는 큰 것보다 큽니다. 등호가 따라가죠. 만약에 까먹으면 어떡하는데요? 선생님 이거 까먹었어요. 그러면 그래프 그리시고요. 똑같은 그래프예요. y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예요. 이 위쪽이네요. 만족하는 x의 범위를 구하세요. x의 범위가 3보다 크다 혹은 1보다 작다니까 이런 범위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암기와 이해를 동시에 하시고 특수형으로 넘어가셔야 합니다. 여기가 완벽하게 됐으면 이제 특수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